시작할게요. 보시면 우리가 fx라는 수식이 있어요. 이제 식으로 좀 x에 관한 식이야. fx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내가 gx로 나눌 거야. 이 gx를 뭐라고 불렀어요? 차수라고 불렀어요. gx를 차수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gx를 차수라고 불렀어요. y. 왜 지금 왔어? 수요라고 온다고 그랬어. 그 선생님한테 뭐 달라고 하냐면 수트 극한 맞다. 수트 2군 선생 화요일날 테스트지. 화요일날 규백이 테스트지. 이적 2군이랑 경험의 수 파트 있을 텐데 2군만 일단 2군만 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 교재 여기 요거 교재. 자, 차수가 있을 텐데 얘를 뭐라고 부르냐? 차수예요. 무슨 재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적을게. 재수가 있을 거고 얘가 이 명칭이 재수입니다. 재수가 있을 거고 재수의 차수가 자 다시 한번 볼게. fx를 gx로 나누면 몫을 퀘스천이라고 해서 Q라고 보통 많이 적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를 remain 한다 해서 R이라고 많이 적어요. RX입니다. 오케이? RX입니다. 이렇게 적어. 자, 얘가 지금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타입에서 검산식 타입에서 나머지가 누군지 몫이 누군지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적을 때 fx는 누구랑 gx랑 qx를 곱할 거예요. 오케이? 얘랑 얘랑 곱하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rx가 됩니다. 이해가 됐어? 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항상 재수의 차수가 누구보다 나머지의 차수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의 차수가 있을 텐데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쪽이 더 재수의 차수가 크답니다. 오케이?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식이 이렇게 적힌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가 검산식 단계예요. 검산식 단계가 이렇게 적혔다고 쳐. 자, 그럼 다시 봐. 이렇게 좀 물어볼게. gx의 차수가 누구보다 rx의 차수보다 딱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 이렇게 확인이 되었어. 확인이 되면 확인을 하시고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얘는 뭐다? 나머지의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의 자격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rx는 나머지가 되는 거고 rx는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qx는 몫이 되는 거예요. 노크 있지? 네. Sorry. 봅시다. 오늘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앞으로 계속 이 내용 할 거야. 당분간은 계속 이 내용 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 익숙해지려고 하셔야지 벽이 안 생긴다고. 벽이 몇 번 있을 거야. 나머지 정리까지 할 때, 사상까지 할 때 벽이 생길 거고 복소수 할 때 벽이 생길 거예요. 2차 함수 할 때 정말 너무 큰 벽이 생길 거라고.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허물어 나가 허물어 뜨리는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 자, 몫이 얘가 되고 나머지를 찾고 몫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gx가 3차야. 얘는 몇 차? 2차, 1차, 0차. 이까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가 차수가 더 커야 되니까 차수가 더 커야 되고 rx의 차수가 더 작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가 되셨죠? 이가 됐죠? 자, 그럼 한번 적은 거야. 그 다음 한 가지 더. 두 번째. 자, 제법 많이 쓰는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겁니다. 자, gx의 차수랑 제수의 차수랑 몫의 차수를 qx의 차수를 더하게 되면 당연히 fx의 차수가 됩니다. 이것은 fx의 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다 됐죠? 다 됐죠? 이까지 일단은 되셨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fx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gx로 나눌 때 좀 다른 타임이야. 나눌 때 몫을 내가 뭐라고 둘 거냐면 몫을 kx라고 둘게요. 좀 문자 바꿨습니다.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라는 문장은 니들 앞으로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야.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적어야 될 거 일단 이 문장을 보시고요. 여기 들어있는 이 문장을 보시고 검산식으로 1차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검산식으로 먼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검산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누가 되죠? fx는 뭐예요? gx로 나눌 때 됐죠? 몫은 뭐가 된다고? kx가 된다고. 오케이? 나머지는 뭐가 된다고? rx가 된다고. 검산식으로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까 됐어요? 자, 이제 연습 문제급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정도 난이도가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학생들이 이거를 넘어서는데 힘들어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 fx를 자 5gx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나 될까? 5gx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덜덜덜덜 떨 필요 전혀 없고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할 필요 없이 얘를 잘 변형하자. 결국 어떤 수식의 변형 문제일 뿐이고 원칙이 있는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딴 거 없어요. 원칙이 있는 변형 문제고 결국에는 자 어떤 식으로 항상 뭐랑 곱해지고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차수만 잘 관찰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안 해놓은 게 뭐냐? gx가 제수죠. 얘가 나머지죠. 자 그러면 뭐가? 딴 얘기 안 해도 차수는 무조건 얘가 큽니다. 얘가 무조건 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수는 자동으로 gx의 차수는 무조건 rx의 차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이까지 적으면 완벽하게 다 뼛속까지 다 뽑은 거고 조건은 다 뽑은 거고 그 다음 봅시다. 자 변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형할 건데 자 5gx니까 간단하게 5를 곱하면 되겠지. 오케이? 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5를 딱 곱해봅시다. 그러면 5를 딱 곱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gx로 딱 만들어줘. 왜? 재수가 이 타입이니까 5를 딱 곱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뭘 해주면 되는데 비슷한 거 했어요. 우리 원래 있는 수식과는 똑같아야 되니까 5분의 1kx라고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두 항과 여기 있는 두 항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얼마 붙여주면 된다? Rx만 붙여주면 되겠네. 이까 됐어? 됐죠? 그러면 좌측과 우측은 같잖아. 근데 얘가 뭐예요? 얘가 5gx로 변했는데 차수를 봅시다. 얘 차수가 커, 5를 곱한 얘 차수가 커. 당연히 얘가 크잖아. 그럼 얘가 몫이야. 얘가 나머지야. 끝.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어려움 없습니다. Rx 그대로입니다. 자, 처음 한 개 하면 자, 몫은 누가 된다? 5분의 1 kx가 된다.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5분의 1 kx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해봅시다. 조금만 더 계속 반복하는 거야. fx를 누구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자, 몫을 qx라고 봅시다. 몫을 qx라고 볼게요. 나머지를 x라고 할게요. 오케이? 나머지를 x라고 할게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자마자 뭐 해야 한다? 적는 거야. 이게 한 50%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누구라고? qx니까 뭐 해주면 돼? qx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나머지가 x가 됩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누구를 보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야. 조건이 하나 더 붙을 겁니다. 자, 뭐라고 붙느냐 하면 이렇게 붙어요. fx가 아니라 변형을 또다시 주는 거야. fx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고, 나머지가 구해지면 뭐까지 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오늘 수업 목표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대부분 이런 유의 문제를 주면 질문이야. 전부 다 질문이니까. 자, 같이 한번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제시된 조건에서 봤었을 때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요. 됐죠?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항상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등식에다가 내가 자 fx가 궁금하니까 그냥 fx가 아니라 x 곱하기 fx가 궁금하니까 x를 곱해줘야 되겠지. x를 곱해주는데 여기는 x 곱하고 여기는 x 안 곱하면 안 되겠죠. 같이 x를 곱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x를 곱해줍니다. x의 fx고 x를 여기도 먹여주고 여기도 먹여주면 됩니다. 먹여줘 봅시다. x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고 여기 qx입니다. 뭘 곱했어요? x 곱한 거거든. x 곱하고 x 곱했는데 아직 x 덜 곱했지. 여기 x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데 x제곱이 됩니다. 잘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 내가 얘를 얘를 누구로 나눈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야. 누가 재수라고? 오씨 뭐야? 얘가 재수입니다. 그러면 뭘 관찰해야 돼요? 1차적으로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거, 저 2차네. 근데 얘가 만약에 그냥 x였다면 그냥 답이 나머지 x야.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2차잖아. 재수의 차수가 2차잖아. 근데 여기 뒤에 더해지는 식이 2차가 되는 거니까 짜증 나겠지만 이거는 절대 나머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다시 한번 갑니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누는데 나눠지느냐 나눠지지 않느냐는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잖아. 맞죠? 근데 여기 앞에 뭐예요? 그냥 들어있죠. 들어있으니까 얘 나눠 떨어지죠. 나머지가 어디서 발생한다? 뒤에서 발생한다. 납득하세요? 누구를? x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x제곱을 얘로 더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될 건데 자, 난 이 정도 센스는 있을 거라고 봐.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딱 두 가지만 해볼게.
직접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왔었던 거. 직접 나누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나누다 보면 이게 식이 복잡하면 직접 나누는 게 효과가 있을 거야. 다시 복잡하면 식을 나누는 게 효과가 있어요. 직접 나누는 게 복잡할수록. 근데 간단한 것들은 직접 나누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직접 보여줄게요. 직접 나눕니다. 누구를 x제곱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눕니다. 목 누구예요? 목 누구죠? 1입니다. 목 1인 거 알겠죠? 몫은 1입니다. 얘가 1이고 x제곱이고 더하기 x고 더하기 1인데 식끼리 어떻게 해준다고? 빼준다고. 그렇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끝이야. 그러면 내가 x제곱을 x제곱이라 적어도 되겠지만 이 x제곱은 식을 변형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에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되는 형태로 바뀐다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수식이 요렇게 변하는 거니까 나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누구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더라. 이까지 됐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더라. 이까지 됐어요? 됐죠? 자,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봐봐.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은 1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더라. 이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야? 나머지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됐어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몫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면 몫은 아직까지 뭐다? 제대로 정리된 형태가 아니잖아. 뭘 해줘야 돼? 묶어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죠? 묶어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묶어낸다? 자, 묶어냈었을 때 어떤 수식으로 묶어냈었을 때 곱해진 식. 누구로 지금 재수가 있으니까 재수가 얘니까 얘로 묶어낸 식. 얘로 묶어낸 식. 그래서 식을 바꿉니다. x제곱 형태를 바꾼다. 얘로 나누면 얘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거 얘 묶여져서 나와있으니까 곱해져 있는 x가 남겠죠. 얘는 누가 남겠어요? 1이 남겠죠. 더하기 1입니다. 더하기 1입니다. 이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거 뭐다? 그냥 여전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까지 됐어? 다 됐죠? 다 됐어요. 자, 그래서 몫이 누가 된다? x 플러스 1이 되더라. 이까지 됐지? 됐지?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식을 조작할 수 있으면은 된다 라는 거고. 자, 내가 대략적인 이제 뭐라고 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대략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봅시다. 봐봐. 내가 어떤 수식을 딱 봤어. 수식을 딱 봤어요. gx가 있을 거고 gx라는 수식이 자 fx라는 녀석도 곱해져 있고 hx라는 녀석도 곱해져 있고 kx라는 녀석도 곱해져 있다 이 얘기야. 자, 보통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거든. 오케이? 저런 식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자, 얘를 관찰하는 거야. 뭐부터 관찰한다? 차수부터 관찰하는데 자, 내가 어떤 여부를 조금 볼 거냐면 fx의 차수가 여기 뒤에 있는 kx의 차수보다 자,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크면은 누가 fx의 차수가 kx의 차수보다 크면은 게임 끝이야. 뭐가? 역할이 딱 부여가 되는 거야. 역할이 부여됩니다. 뭐야? fx가 재수고 kx가 나머지고 그리고 hx가 몫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끝이야. 저게 제일 좋은 형태고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태가 되겠지. 다시 첫 번째 케이스가 되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바로 뭐가 결정이 되느냐 하면 fx가 재수가 될 수 있고 차수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KX가 차수가 작으니까 나머지가 될 수 있고 나머지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HX가 뭐에? 몫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 하려면 딱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어느 부분? 이쪽 반대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야?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을 때야. 뒤에 더해지는 KX가 KX의 차수가 FX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어디가? 이쪽이 fx의 kx의 차수가 다시 한번 적어줄게. fx의 차수가 kx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잖아.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그랬어. 오늘 하는 것들 중에. 자, 요 벽을 좀 허물어 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fx로 얘를 더 나눌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얘 차수가 더 크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kx를 누구로? fx로 더 나눈다. 되니? 더 나눠본답니다. 더 나눠봅니다. 그러면 더 나눠보는데 자, 이 나누는 기술은 점점 발전할 거란 말이야. 큰 틀은 이거야. 더 나눠본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누는 방식만 배운 거지 얘를 살짝씩 조정하는 것들은 아직 배운 건 아니고 자, 더 나눠본다. 그리고 더 나눠보시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더 나눠보는 거니까 자, KX가 이렇게 되겠죠. KX가 fx로 더 나눴잖아요. fx로 나누면 자, 더 나눴어요. 더 나눴더니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rx가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다고 쳐. 오케이? 됐나요? 더 나눠본다? 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더 나눠본다? 그래서 요렇게 나눠서 뭐가? fx가 이 녀석의 차수를 확인해 봤더니 fx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결국 더 크게 돼버린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나머지예요. 오케이? 이때 당시에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재구성 한번 해봅시다. 여기 kx 있죠. kx가 저 위에 저기 있었는데 자, 저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 fx가 있고요. 됐죠? hx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kx가 얘로 변하는 거잖아. fx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fx로 나누면 이 수식을 fx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데? 이 식을 다 조건 다 적혀 있거든. fx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인데? 얘인가 알겠어요? 왜 그렇죠? 들어있잖아. 나누면 떨어질 거고. fx 들어있잖아. 나누면 떨어지잖아. 그리고 rx가 있는데 위에 rx의 차수가 fx 차수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끝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rx가 뭐다? 나머지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에 비춰야 돼? 몫은 누군데? 라는 거잖아. 몫은 누군데? 라고 하면 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fx 지워버리고 이것도 그 다음 거 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조금 전처럼 묶어내시면 되겠지. 묶어내시면 됩니다. 묶어내시면 fx로 묶어냈었을 때 색깔 좀 바꿀게요. hx 하나 있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누구 있어요? 곱하기래. 미안, 곱하기 아닙니다.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누구 있느냐 하면 qx가 있어요. 얘가 뭐다?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rx가 된다. 이해가 됐어? 다 됐죠? 다 됐죠? 자,
난 니들한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을 일단 얘기해줬어. 이게 이론칙이거든. 그래서 자 적절하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수식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건데 fx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게 재수가 되느냐 얘가 나머지가 되느냐 차수를 먼저 비교하고 뒤에 더해지는 이 식의 차수가 여기 있는 이 fx보다 차수보다 작으면 얘가 더 크면 그냥 게임 끝이야. 재수 나머지 몫으로 그냥 결정이 되나 대부분 문제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을 거니까 kx의 차수가 있을 거고 kx의 차수가 fx 차수보다 더 크면 직접 나눠서 조작하시면 곱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게 답니다. 오케이? 그게 다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직접 나눈다. 자, 직접 나눈다 안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느냐면 1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누가 효과적이다? 훨씬 효과적인 부분이 있죠. 뭐가 있었어요? 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립제법이 직접 나눈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단 얘는 주의해야 될 점 너무 중요하죠. 조립제법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자, 한 가지 원칙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1차항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1인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뭘?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자, 이 도구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구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 연습 한번 해볼 건데 어디 보시느냐? 지난 시간 이거 한번 숙제로 냈던 것 같은데 맞죠? 유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유제가 있을 거예요. 자, 유제 1-4번이 있어요. 유제 1-4번에 해당하는 부분들 조금 봅시다. 1-4번에 누가 있느냐 하면 1번 있어요. 1번 봅시다. 6x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1x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6x가 있고요. 그 다음 더하기 2가 있는데 잘 보세요. 누구로 나눈다? 자, 2x 마이너스 1로 나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자, 내가 만약에 조립제법을 사용하잖아.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그 결과는 누가 된다? 그 결과는 반드시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얘는요? 1차식이 아니잖아. 1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라는 건데 자, 우선 뭐부터 구한다? 우선 x-2분의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우선 x-2분의 1로 왜? 얘는 2x-1이니까 요 식에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만져야겠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아까 전에 조작했었던 그 방식을 이용합니다. 우선 얘부터 우선 이걸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자, 몫, 나머지 구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6 적어요. 오케이? 개수만 적습니다. 3차항의 개수 6.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11. 1차항의 개수 6, 2. 순서대로 3, 2, 1, 0차까지 4개 항이 여기 4개의 숫자가 무조건 적힙니다.
만약에 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0이에요. 개수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뭘 적는다? 이 앞에다가 뭘 적는다 그랬어요? 1차항의 개수가 1차 시기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을 적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굴 집어넣는다? 2분의 1을 집어넣겠죠. 오케이? 2분의 1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얼마죠? 6입니다. 이가 됐어? 곱해서 올라가 3 더해서 내려와 마이너스 8 곱해서 올라가 마이너스 4 더해서 내려와 2 곱해서 올라가 1 더해서 내려와 3입니다. 그래서 자, 저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할 거. 자, 혹시나 자기가 숙제 풀 때 조금 뭔가 찝찝했다면 이런 부분이 찝찝했을 거야. 자, 조리제법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재수가 2x-1이 아니고요. x-2분의 1이 재수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은 이거를 보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적어주시면 됩니까? 6x제곱입니다. 왜?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이 몫이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몫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고 끝에 나머지 상수 3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인데 문제는 내가 구해야 될 몫과 나머지는 얘잖아요.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인데 당연히 이렇게 답 적으면 당연히 틀리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재수를 조작. 그러니까 검산식 변형을 한다 이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검산식 변형 얼마나 많이 했니? 이제 안 해. 여기 2 곱하면 되겠죠. 2 곱하면 됩니다. 2x-1입니다. 2를 곱하는 대신에 여기는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2로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되겠다. 나눠주니까 3x제곱이고 예쁘네. 딱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 이거 하나, 그 다음 끝에 있는 거 얼마예요? 더하기 3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얘는 변화가 없겠지. 얘가 지금 몫입니다.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유를 알고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 산수 영역이니까 이해만 되시면 뭐 어려운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죠? 자, 이제 필기를 해야 돼. 필기를 해야 될 건데 2장에 이어서 하셔도 되고 3장에 이어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 그치? 공간이 모자라면 빈 공간에다가 그냥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조립제법을 하는데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겁니다.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할 거고. 자, 근데 뭐 그냥 조립제법 사용하면 되는데 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가질까봐.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fx가 있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7이 있습니다. 좀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있었다고 쳐. 됐어? 저게 있는데 이게 정화나 해화나 뭐 이런 여학교에서 꽤나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f 100일은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f 100일이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 저것 중이야. 100일 3번 곱하면 되고 100일 2번 곱해서 3을 곱해가지고 더하기 7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맞지? 뭐 노가다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노가다 할 거면 혼자 하시면 돼. 혼자 하시면 되는데 내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가르쳐줄게. 효과적인 방법. 자, 그 효과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봐봐. 우리가 뭐를 하면은 연속적으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x 빼기 알파에 관한
내림차순 꼴로 수식을 얼마든지 전환 가능합니다. 자, 뭐라고요? 다시 x 빼기 알파에 관한 내림차순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내림차순 꼴이라는 얘기는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로 식이 줄어든다 이 얘기야. 차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자, 왜 저게 필요하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뭔가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x 빼기 1의 세제곱 앞에 a가 띵 나오고, b에 x 빼기 1의 제곱이 나오고, c에 x 빼기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됐니? 만약에 내가 식 조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식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봐. 여기에다가 100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101이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편하죠. 101이 들어가면은 여기 100일 집어넣는 것보다 여기 100일 집어넣으면 결국 100단위로 끊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당연히 대입해도 풀 수 있게끔 나오겠지. 왜? 왜 그럴까? 시간 쓰라는 얘기야. 시간 쓰라는 얘기야. 아, 일로 와. 시간 써. 대입해서 풀어야지. 뭐 하고 있어? 그냥 대입해서 풀어. 라고 유혹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대입해서 풀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 3, 4분 가. 3, 4분 가. 한 문제 푸는데 3, 4분. 뭐 더 걸리는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려면 여기 있는 이렇게 변형해서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A, B, C, D를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라는 건데 그거를 얘를 이용해서 해준다는 얘기야. 하나씩 해볼게. 하나씩 해볼 테니까. 자, 가봅시다. 해봅시다. 먼저 조립제법을 시작을 하는데 x-알파 여기는 누가 0이에요? 너무 뚜렷하게 1이 0이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1 적고요. 마이너스 3 적으세요. 자, 조립제법 사용하니까 1 마이너스 3 그 다음 누구니? 7이라 적으면 망하는 겁니다. 7 적으면 안 돼요. 왜? 1차항이 개수가 얼마라고? 0 곱하기 x라고 0이라고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자리가 맞춰지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없다라고 해서 3개로 진행하면 안 돼. 그래서 3차항의 개수는 1이고 2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1차항이 없지만 그거는 0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끝에 7이라고 적으세요. 오케이? 7이라고 적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자 일단 1을 적습니다. 1을 적습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첫 번째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됐죠? 이렇게 됩니다. 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 얘가 뭐냐? 됩니다. 오케이?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결과부터만 얘기해 줄게. 왜 그런지까지 하면은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도 없어요 지금. 공간도 없고 하니까. 자, 그럼 여기 1입니다. 됐어요? 다시 하는 거야. 연속적으로 여러 번 하겠다. 연조립제법이라고 얘기하고 연속적으로 조립제법 사용한다는 얘기야. 자, 1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곱해서 올라가. 더해서 내려와. 얘가 뭐냐? C입니다. 오케이? 잠깐. 요거하고 갈게요. 요거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누구 있다? 1입니다. 좀 지울게. 지울게요. 오늘 한 내용만 제대로 집에 가서 한번 소화해 내시거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 내에 최대한 공감하게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숙제하면 된다고. 자,
다시 여기 그대로 내려옵니다. 1입니다. 1 여기 1입니다. 곱해서 올라갑니다. 1입니다. 더해서 내려옵니다. 0이라고. 오케이? 잘했나요? 자, 그럼 얘가 뭐라? 얘가 B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뭐냐? A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적으로 조립제법 사용하게 되면 끝까지 다 내리면 끝까지 연조립제법 조립제법 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다 하게 돼 버리면 그게 연조립제법 했었을 때 내림차수꼴로 나타낸 이 식의 각 개수들이 순서대로 A, B, C, D 순으로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게 얼마라고? 1이라고. B가 얼마라고? 0이라고. 계산할 필요도 없네. 그 다음 C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D는 얼마라고? 5가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101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101을 집어넣으면 A가 1이고 얘가 100이니까 100의 3승이에요. 뒤에는 0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3의 100입니다. 300이 되겠네. 거기다가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할래? 이거 대입할래? 그거는 이제 비교할 그게 아니잖아. 맞죠? 이거 훨씬 더 쉽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끝입니다. 끝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연습 한번 해봐야 돼. 저거를 연습을 한번 해야 되거든. 저거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오늘 연습 한번 해보시고 가셔야 돼. 자, 연습하기야. 뭐를? 기본 1-5에 1-5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본 1-5번 문제 1번 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연습 하나는 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제입니다. 과제는 뭐가 되느냐? 유제 1-5번입니다. 유제 1-5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눗셈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자, 연습 문제 1-3번 그 다음에 1-4번 5번 1-5번 6번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 오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연습 문제들 웬만한 것들은 문제 풀이 위주로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오면 오케이? 됐지?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센 있죠? 센 잠깐 봅시다. 센 있어? 센에 그래도 몇 개는 좀 해봐야 되니까 센에 많이 내지는 않을게요. 센에 14 12, 13 합시다. 12, 13만 할게요. 12, 13 11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 온 학생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시고 가시면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 있을 거니까 맞추고 테스트씩 하면 되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요거 연습 먼저 하고 테스트 8문제가 9문제가 내놨으니까 그거 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